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엄마와 데이팅 앱으로 다시 만난 거였어요.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복자는 이걸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만나고 있는 걸까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 미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혜성의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었는데 앱 프로필 사진의 남자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아빠라고? 미영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정미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5살 미혼 보험 설계사로 살아가는 일상은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70살 어머니 이복자가 뭔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복자가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며 애를 쓰고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 미영아. 이거 고나영이가 가르쳐 준 건데 너무 복잡해. 복자의 휴대폰 화면에는 처음 보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아이콘에 실버 러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고나영이가 요즘 이런 걸로 사람들이 친구도 만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복자의 말에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데이팅 앱이라니 70살 어머니가 그런 걸 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사기꾼이 뭐야? 그냥 대화나 좀 하고 싶다고. 너는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고 나는 혼자 뭘 하겠어. 복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방법은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일단 이거 지우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안 돼. 고나영이가 얼마나 어려워하며 깔아줬는데. 그냥 놔둬. 복자가 휴대폰을 꼭 움켜쥐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완강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회사에 출근한 후에도 미영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히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복자는 받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항상 받던 전화였는데 말이죠. 오후 3시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앱 때문에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영 씨,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직장 상사인 오 과장이 미영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60살의 오 과장은 미영의 든든한 조언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 때문인가요? 이 나이 되면 부모님 걱정이 끝이 없죠. 제 어머니도 요즘 이상한 취미에 빠지셨다고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오 과장의 말에 미영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취미요? 뭐 인터넷으로 사람 만나고 그런 거 말이에요.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나 뭐라나. 미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역시 복자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녁 7시 미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복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을 확인해 보니 옷장이 열려 있고 평소에 입지 않던 예쁜 옷들이 어수선하게 꺼내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자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 같았거든요. 8시가 넘어서야 복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파마를 새로 한 것처럼 부풀어 있었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도 평소에 입지 않던 화려한 원피스였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영의 질문에 복자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고나영이랑 차 마시러 갔다가 왔어. 하지만 복자의 표정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고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나영 이모님하고만 만나신 거예요? 왜 자꾸 그래?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라도 있어? 복자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복자는 휴대폰을 보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슬쩍 훔쳐보려고 하자 복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고나영이랑 문자하는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복자의 반응은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고나영과 문자할 때 이렇게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미영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앱을 통해 이상한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복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복자가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만날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복자가 휴대폰에 대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복자가 정말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복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고나영 이모님하고만 만나신 거예요? 복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가끔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다고. 너처럼 젊은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야. 복자의 말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당황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알아. 엄마가 어린애야? 조심할 건 조심한다고. 복자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복자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예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서너 번씩 외출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고나영이랑 만난다고 했잖아. 하지만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고나영과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복자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복자는 그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거든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웃집 고나영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모님, 우리 엄마랑 요즘 자주 만나시죠? 50살의 고나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가끔 차나 마시고 그러지. 그런데 엄마가 매일 나간다고 하시는데 정말 매일 만나시는 거예요? 고나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영아, 사실은 내 엄마가 요즘 새로운 분을 만나고 계셔. 미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분이라니요? 그 앱에서 만난 분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좋은 분 같더라고. 내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 미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복자가 데이팅 앱으로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모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요?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내 엄마가 워낙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점잖아 보이시더라.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서 복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복자가 돌아왔을 때 복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볼에는 홍조까지 돌고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의 진지한 표정을 본 복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나영 이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복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남자분을 만나고 계시다면서요? 그것도 그 앱으로 만난. 복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좀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행복한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는 위험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알아. 박혜성이라는 분이야. 70세 살이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복자가 처음으로 그 남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혜성. 미영은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럴 리가. 너는 처음 듣는 이름일 거야. 복자가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복자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정말 처음 보는 분이에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처음 보는 분이라니까. 하지만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안 돼. 복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복자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안 돼요? 뭔가 숨길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고. 복자의 말이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미영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미영은 복자가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복자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복자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실버 러브앱을 열어보니 박혜성과의 대화창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대화 내용을 훑어봤어요. 복자 씨, 오늘도 예쁘셨어요. 혜성 씨도 멋있으셨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공원에서 2시에 만나요.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자가 정말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미영은 서둘러 복자의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미영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젊은 시절의 복자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바로 그 박혜성과 닮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0년 박혜성, 이복자. 미영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박혜성은 복자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새로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30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여겨졌던 미영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빠라고?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엄마와 데이팅 앱으로 다시 만난 거였어요.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복자는 이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만나고 있는 걸까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 미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혜성의 얼굴에는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었는데 앱 프로필 사진의 남자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아빠라고? 미영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복자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복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영이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새벽이 되도록 미영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복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가세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복자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 없었지만 표정만큼은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복자가 박혜성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엄마, 그분 이름이 박혜성이라고 하셨죠? 혹시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건 없으세요? 복자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던 손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왜 자꾸 그분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냥 좋은 분이라고 했잖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일 하시던 분인지, 가족은 계신지. 가족은 없다고 하시더라. 복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확신했어요. 복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자가 나간 후 미영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복자를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복자는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복자가 내린 곳은 큰 공원 입구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복자를 멀찍이서 지켜보던 미영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복자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미영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어젯밤 본 사진 속의 젊은 박혜성과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아빠야.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바로 저기 있었어요. 그것도 엄마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자와 박혜성은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혜성이 복자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자 복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미영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복자는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처음 만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박혜성이 복자에게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같아 보였어요. 복자는 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박혜성을 빤히 바라보며 뭔가를 말했어요. 미영은 더 가까이 가서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표정으로 봐서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복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혜성에게 뭔가를 소리치며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박혜성은 복자의 팔을 잡으며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복자는 뿌리치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급히 복자를 따라갔습니다. 복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미영이 복자를 부르자 복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미영아,
너 여기서 뭐해? 엄마를 따라온 거예요. 엄마, 뭔 일 있었어요? 왜 우세요? 복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 가자. 엄마, 그분이 누구세요? 정말 처음 만난 분이에요? 미영의 질문에 복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미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그분은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야. 복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세요? 복자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 아빠야. 미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예요. 아빠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죽었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없어졌다고만 했지. 복자의 말에 미영은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복자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명확히 말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아빠는 없어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숨기신 거예요? 아빠가 살아계시는 걸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거든. 30년 전에. 복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타나서 모르는 척 접근한 거예요? 아니야. 그분도 나를 못 알아봤어. 처음에는 말이야.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아셨어요? 오늘 사진을 보고 확실해졌어. 우리가 결혼할 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 복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말하길 그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풀려났을 때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살고 있었대. 우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 미영은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3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나타나면 뭐해? 미영은 복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사정도 궁금했어요. 엄마, 아빠 말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이라니. 뭘 어떻게 확인해? 직접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함께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아직 만날 필요 없어. 왜요? 제 아빠잖아요. 아빠가 아니야.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아빠야. 복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복자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복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문을 꽁꽁 잠가버린 채로 말이에요. 미영은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노크했지만 복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녁이라도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냥 놔둬. 복자의 목소리는 쥐어짜듯 나왔어요. 미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복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회사에 가야 했지만 복자가 걱정되어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어요. 엄마, 제가 회사 쉬고 집에 있을게요. 괜찮다고 했잖아. 너는 내일이나 해. 하지만 복자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쉰 것 같았어요. 미영은 결국 회사에 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복자와 박혜성 생각만 맴돌았어요.
과연 박혜성이 말한 게 사실일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가족을 떠난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장 상사인 오 과장에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것도 엄마가 데이팅 앱에서 만난 분이 아버지였어요. 오 과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신 원망이 너무 크세요. 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하죠. 그런데 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아빠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듣고 싶고, 그럼 직접 찾아가 보세요. 어머니 몰래라도. 미영은 오 과장의 조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후에 미영은 조퇴를 하고 어제 복자와 박혜성이 만났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박혜성이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공원 벤치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로 박혜성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박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박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 기억 속의 아버지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저, 정미영이에요. 이복자의 딸. 박혜성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라고? 우리 미영이? 네. 아버지, 맞으시죠? 박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내 아빠다. 어머나,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미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어요. 아빠, 왜 그때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박혜성은 깊은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영도 옆에 앉았어요. 미영아, 아빠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떤 사정이었는데요? 박혜성은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하지 않은 일이었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그럼 엄마한테 설명하시지 그랬어요? 설명했지. 하지만 내 엄마도 반신반의했어. 당연한 일이야. 남편이 범죄자라니. 박혜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뭘 하신 거예요? 무죄가 밝혀져서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너희가 이사를 간 후였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계속 찾으시지 그랬어요? 찾았지. 몇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았어. 하지만 내 엄마가 성까지 바꿔버렸더라고. 미영은 그제야 복자가 결혼 전 성인 이 씨로 다시 바꾼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너희가 날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박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이 어렸을 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진만 보고 살았어. 우리 미영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미영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저는 결혼 안 했어요. 엄마 돌보느라. 뭐라고?
아직도 결혼 안 했다고? 네.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혜성은 머리를 감췄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내 인생까지 망쳐놨구나.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미영아, 내 엄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미영은 복자의 분노에 찬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너무 화나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엄마 입장이라도 용서 못할 거야. 박혜성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그런데 왜 하필 데이팅 앱에서 엄마를 만나신 거예요? 설마 모르고 만난 건 아니죠? 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사진이 너무 달라져서.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목소리며 말투며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럼 언제부터 알아차리신 거예요? 세 번째 만났을 때쯤. 그때 내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만 아는 추억을 말하더라고. 미영은 복자도 박혜성을 알아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아빠인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럴까? 그럼 왜 계속 만났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 아빠인지, 왜 나타났는지. 박혜성은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내 엄마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미영은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의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돌아보니 복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미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복자는 미영과 박혜성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복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혜성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복자를 바라봤어요. 복자야, 미영이가 먼저 찾아온 거야. 화내지 마. 당신이 내 딸 이름을 부르지 마.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복자의 말에 박혜성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엄마, 아빠가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대요. 어쩔 수 없는 사정?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무슨 사정이야? 복자가 박혜성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복자야, 나도 너희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 정말 찾고 싶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은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를 버린 거지.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급히 복자의 팔을 잡았어요.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 나는 이 사람이랑 할 말이 없다고. 복자가 몸을 돌리려 할 때 박혜성이 급히 말했습니다. 복자야, 나 병원에 다니고 있어. 복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암이야. 췌장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혜성이 암 환자라니요. 거짓말이지?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6개월 시한부라고 하더라. 박혜성은 주머니에서 병원 진료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복자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마지막에 너희를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죽기 전에 사과라도 하고 싶었고. 복자는 진료 기록지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6개월이라고? 응. 이미 3개월이 지났어.
미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빠, 치료는 받고 계세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대. 나이도 있고. 복자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혼자 지내고 있어? 응.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돌봐주는 사람은 없어. 친구도 별로 없고. 복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복자야,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 떠난 건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왜 그때도 우리를 찾지 않았어? 박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았어. 정말 많이 찾았어. 하지만 너희가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성도 바꿨잖아. 그리고, 그리고 뭐? 정과자가 된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복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내 판단이었잖아. 나한테 묻지도 않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혜성이 복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자는 눈물을 닦으며 뒤돌아섰어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복자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복자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급히 따라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한 후 복자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복자 걱정만 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복자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시라고요. 한참 후에야 복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복자는 대답 대신 미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려? 내 아빠 말이야. 용서해야 할까? 미영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뭐?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복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용서하라고? 쉽지 않아.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정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게 믿어져? 병원 기록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영은 복자가 아직도 박혜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네, 확실히 알아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복자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일 병원에 가볼게. 그날 밤 미영은 복자의 선택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복자가 박혜성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까요? 미영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일찍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볼게. 정말인지 확인하고 와야겠어.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나 혼자 가볼게. 복자는 단단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불안했지만 복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복자가 집을 나간 후 미영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어머니가 병원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박혜성과 마주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점심시간에 복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미영은 초조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복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엄마, 병원에는 갔다 오셨어요? 응, 다 확인했어. 복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복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미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복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복자는 미영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아,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미영이 복자 옆에 앉자 복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 말이 정말이었어. 정말이라니요? 최장암 사기 맞아.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 미영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6개월밖에, 길어야 3개월이래. 벌써 많이 진행됐대.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무 매정했나? 무슨 말씀이세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잖아. 미영은 복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내실 만했어요. 3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도 마지막인데.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아빠를 만나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말해? 이제 와서 궁금한 게 많을 거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우리를 그리워했는지. 복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내 아빠 집에.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세요? 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복자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복자가 말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나 혼자 가야겠어. 너는 집에서 기다려. 복자가 나간 후 미영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한편 박혜성의 반지하 원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혜성이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니 복자였어요. 복자야? 문을 연 박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복자가 먼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들어와도 될까? 그럼 어서 들어와. 복자는 박혜성의 좁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혼자 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온갖 약통들이 탁자 위에 널려 있었고 벽에는 미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너희를 찾으면서 모은 거야. 미영이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있어. 복자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미영의 모습들이었어요. 어떻게 구한 거야? 학교에 가서 부탁했어. 딸 사진 좀 달라고. 복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박혜성이 정말 자신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앉아. 차라도 한잔할까? 박혜성이 복자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혜성아, 나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박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에? 내 담당 의사한테 직접 들었어. 정말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 박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미안할 게 뭐야? 어차피 언젠가는 만날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고. 복자의 말에 박혜성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자야, 너 많이 힘들었지? 뭐가? 미영이 혼자 키우면서.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는데. 밤낮으로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미영이한테 예쁜 옷 하나 사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있었으면. 그때는 원망했어. 왜 나만 혼자 고생하냐고. 왜 나만 힘들게 사냐고. 박혜성은 복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도 원망하고 있어? 복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허무해. 허무하다고?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를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너도 우리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다니. 박혜성은 복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자야, 나 진짜 너희가 그리웠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했어. 그럼 왜 진작 찾지 않았어? 정말 못 찾은 거야? 박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정과자인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바보 같은 생각이었네. 그래,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복자는 탁자 위에 약통들을 봤습니다. 많이 아파? 요즘 들어서 더 심해졌어.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안 와.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지 않았어? 했지. 하지만 혼자 있는 게 편해. 복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혜성아, 너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야? 물론이야. 매일 후회하고 살았어.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서 너희한테 진실을 설명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았으면 하고. 복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혜성아, 나한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뭐야? 박혜성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한 번이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박혜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미영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아버지답게 해줘. 박혜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복자야. 정말 고마워. 복자가 박혜성의 집에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영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복자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내일 내 아빠가 우리 집에 와.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요? 응,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 엄마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후회하기 싫어서. 미영은 복자를 꼭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다음 날 오후 박혜성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발을 들이는 집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영이 문을 열어주자 박혜성은 조심스럽게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의 모습을 둘러보는 박혜성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복자야, 이 집에서 오래 살았구나. 20년 됐어. 미영이가 중학생일 때 이사 왔거든. 박혜성은 거실벽에 걸린 미영의 성장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자신이 놓친 미영의 모든 순간들이었어요. 미영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혜성이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어요. 아빠, 일어서세요.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박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자라는 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아빠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하고,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박혜성은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자야,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하게 컸구나. 내가 잘 키운 거야. 복자의 말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잘 키웠어. 고생 많이 했겠다. 박혜성은 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한테 보내려고 썼던 편지들이야. 주소를 몰라서 보내지 못했지만 복자가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복자에게, 미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30년 동안 계속 썼어. 생일마다, 명절마다. 미영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미영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아빠는 너를 축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매일 기도한단다. 편지의 날짜는 미영이 10살 때였습니다. 아빠, 정말 매년 쓰신 거예요? 응. 너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전하고 싶어서. 복자도 자신의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복자야, 너 혼자 미영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혜성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자 피가 묻어나왔어요. 아빠, 미영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요즘 자주 그래. 하지만 박혜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야. 오늘은 여기 있고 싶어. 박혜성은 소파에 앉으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복자야,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박혜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결혼할 때 내게 끼워준 반지야. 그때 가져간 거. 복자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왜 가져갔어? 마지막 기억이라도 가져가고 싶어서. 미안해. 복자는 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자야, 다시 한 번만. 끼워봐. 복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웠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잘 어울려. 박혜성의 말에 복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성아, 나도 할 말이 있어. 뭐야? 그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도 너를 의심했어. 정말 횡령한 게 아닌가 하고. 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나도 내 입장이었으면 의심했을 거야. 그래서 더 미안해. 남편을 믿지 못한 내가. 복자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미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오해와 상처로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아빠, 엄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 박혜성과 복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아빠한테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성아, 병원에 혼자 있지 말고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박혜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야? 응. 어차피 마지막인데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좋잖아. 미영은 기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박혜성은 감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복자의 손을 잡았어요. 복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알겠어. 끝까지 노력해 볼게. 그날 저녁 3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뭔가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우리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미영의 말에 박혜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줄게. 복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박혜성이 집으로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박혜성은 매일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고 복자와 미영은 번갈아 가며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박혜성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미영이 박혜성의 방에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 어제보다는. 하지만 박혜성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져 있었어요. 아빠,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별말 없어. 그냥 치료 계속 받으라고 하고. 박혜성은 미영을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박혜성은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자야, 나랑 잠깐 산책할까? 몸이 괜찮겠어? 괜찮아. 오랜만에 둘이서 나가고 싶어. 복자는 박혜성의 팔을 부축하며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데이팅 앱으로 만났던 그 공원이었어요. 복자야,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 그러네. 그때는 꿈에도 내가 내 남편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지나간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복자야, 이 한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나도 오랜만에 행복했어. 복자의 고백에 박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자야, 나한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뭐야? 미영이 결혼시켜줘. 이제 내가 혼자가 되면 미영이도 자기 인생 살아야 해.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야지. 그리고 너도 너무 혼자만 있지 마.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혜성아, 왜 자꾸 마지막 이야기를 해? 아직 시간이 있잖아. 박혜성은 복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자야, 나 정말 행복해.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성아, 힘내.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날 밤 박혜성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빠 괜찮을까요? 미영이 의사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자와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박혜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복자와 미영을 걱정했어요. 미영아, 엄마 잘 돌봐드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빠가 할 말을 다 해야겠어. 박혜성은 힘들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 알아요,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미영이 박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자야, 너도 와봐. 복자가 다가오자 박혜성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래 함께 못했지만 진짜 가족이었잖아.
그거면 됐어. 박혜성은 침대 옆 서랍에서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죽고 나서 읽어봐. 마지막 인사야. 며칠 후 박혜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자와 미영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마지막까지 두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복자와 미영은 박혜성이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복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복자야, 마지막에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행복하게 떠날 수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미영에게 보낸 편지는 더 길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내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려. 엄마도 잘 돌봐주고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달 후 복자는 이웃 고나영의 권유로 다시 실버 러브 앱을 열어봤습니다. 복자 씨, 다시 시작해보세요. 혜성 씨도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고나영의 말에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복자 씨.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프로필을 보니 취미가 비슷하네요. 기회가 되면 차 한 잔 같이 하실까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영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복자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래야지. 내 아빠도 그러길 원하실 거야. 미영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복자와 미영은 박혜성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미영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혜성아, 고마웠어. 마지막에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복자도 조용히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아빠가 우리에게 준 건 뭘까? 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박혜성은 떠났지만 남겨진 사랑과 용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복자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네요. 그렇게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